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이게 수열의 극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수열의 극한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의 극한 진입 판정. AN보다 BN이 더 크고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BN도 발산한다. 이거는 그때 보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보면 됩니다. AN은 점점 커지는 그런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수열이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수열이 BN이에요.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발산이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니은 볼게요.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좋은 그런 명제예요. 수렴할 때 AN보다 BN이 크면 지금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리미트 BN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렴한다고 얘기했고, 이거는요 거짓이에요. 왜냐? 같다가 있어야 돼요. 왜? 요놈은 지금 AN, BN 서로 같지 않죠 지금. 근데 똑같은 곳에 수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AN이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지금 알파보다 조금 AN보다 조금 더 큰데 BN도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점 이렇게 격차는 좀 좁아지고요. 만나진 않습니다. 만나진 않아. 똑같아지진 않는데 AN, BN이 똑같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디로 가냐라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AN 너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져 가. BN 너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져 가. 나 알파로 가까워져 가는데 나도 알파로 가까워져 가는데 두 개가 같진 않아도 가까워져 가는 그런 목적지는 같습니다. 지금 다 알파로 가까워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여기에는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진짜 중요한 명제고 여러분들 이거 오답 노트에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답 노트 또는 개념 정리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귿 AN과 BN이 이제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얘는 발레필이에요. 0, 1, 0, 1 1, 0, 1, 0 예. 이렇게 AN 만들고 이렇게 BN 만들면 곱해서 다 0 되죠. 그래서 이제 발레 나오는 그냥 자주 보다 보면 이제 여기 발레필이구나 해서 딱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니은이었어요. 니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어 두십시오. 수렴할 때 AN보다 BN이 크면은 극한 값은 같거나 크다. 왜냐? 극한은 어디로 가까워져 가를 물어보는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얘가 같지 않아도 목적지는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들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어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AN보다 BN이 더 AN 플러스 1이 AN보다 더 작습니다.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점점 작아지면 결국에는 0으로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도 그 극한에 대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발레를 한번 찾아볼게요. 0과 1 사이에 이제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작아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점점점 작아지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확대해도 다음 거는 전에 거보다 작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2분의 1이랑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 2분의 1에만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발레가 되는 거죠. 계속 작아진다고 해가지고 0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값에 작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수식으로 해보자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하고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하고 이런 수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점점점 작아져 가면서 지금 뒤에 거 앞에 거가 나왔는데 뒤에 거는 앞에 거보다 더 작죠. 계속 작아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얘만 0이 돼서 지금 앞에 2분의 1 요놈만 나오는 그런 놈이 될 겁니다. 따라서 굳이 점점 작아져도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충분히 이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은 X. 니은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네요. 그래프 그려서 했었죠. Y는 루트 X 그래프 그리고 Y는 X 그래프 그리고
얘가 A1이면은 이 점이 바로 A2, 요 점이 A3, 요 점이 A4 가다 보면 만나는 점에서 수렴한다. 얘도 A1이면은 점점점 가다가 A2, A3, 4 그러고 만나는 점에서 수렴한다. 즉 1로 수렴하는 놈입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H가 0과 1 사이일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항에다가 H를 곱해서 다음항이 됐다. 이거 뭡니까? 등비수열 스타일이죠. 그런데 H를 곱해서 다음항이 된 것보다 작대요. 그러면 우리 부등식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같다라고 하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같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어때요? 공비가 0과 1 사이인 그런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수렴하는 겁니다. 뭘로 수렴하냐? 점점점 0과 1 사이니까 계속 곱하면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부등식을 증명하기 힘드니까 등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H인 등비수열이죠. 그런데 이 공비가 H인 등비수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공비에 n-1번 곱해서 n번 짱이 됐다. 그런데 H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곱하면 작아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AN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이 0이 돼버립니다. 0 돼버리는 거죠. 같아도 0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0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A는 0.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1로 된다. 거짓. 그래서 답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AN의 제곱이 발산이면 AN은 발산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AN의 제곱이 발산이다. 근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콧물이 나와서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 기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한다. 네, 얘가 발산하면 발산한다인데 이렇게 하면 좀 증명이 껄끄러워서 대우명제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대우명제는 뭐가 되냐면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이게 바로 대우명제죠. 대우와 원래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하는 사이라서 얘를 증명하면 돼요. 근데 얘가 수렴하면 우리 어차피 AN의 제곱도 AN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이렇게 쪼개져서 나옵니다. 알파. 언제 수렴하면. 그래서 이거는 참이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있는 명제도 참이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얘도 볼게요. AN, BN을 이렇게 나타냈고 얘네 둘이 수렴하면 지금 AN의 제곱과 BN의 제곱도 수렴한다 라고 물어봤죠. AN, BN을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CN, DN으로 나타내야 돼요. 얘는 좀 순서가 있는데 얘를 CN으로 나타내고 얘를 DN으로 나타낸다면 AN 플러스 BN이 이제 CN이고요. AN 마이너스 BN이 DN이에요. 사실 제곱부터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립을 잘 시켜서 CN, DN은 지금 어디로 갈지가 명백하잖아요. 지금 수렴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AN을 CN이랑 DN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연립을 하니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이 AN만 남고 오른쪽에 CN 플러스 DN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AN은 2분의 1의 CN 플러스 DN 이렇게 남는데 CN과 D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왜 나타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타낼 수 있어야지 리미트 A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차피 CN과 DN의 지금 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의 합이에요. 그것의 극한, 각각의 극한 값에 이제 리미트가 전개가 되는 거죠.
나머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변을 빼주면은 bn도 마찬가지로 cn과 dn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n은 수렴한다라는 얘기고요. bn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an이 수렴하면요. 아까 뭐도 수렴했었어요? 네, an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것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bn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것도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꼴인데 얘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꼴은 아닌데 cn과 dn으로 또 치환을 해봅니다. 그리고 an과 bn을 지금 수렴하는 cn과 dn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를 살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an 플러스 bn은 cn으로 치환했고요. 두 개를 곱한 거를 dn으로 치환했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속을 한번 해볼게요. bn은 an분의 dn이죠. 그래서 그 bn 자리에다 쏙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n을 곱해봅시다. 양면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고요. a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네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놈이 판별식 근해 공식까지 써도 되는데 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랑 얘에 따라 가지고 an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 안 나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라면은 사실은 an을 정의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얘는 사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살짝 찝찝해도 an을 cn과 dn으로 완벽하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허수가 나오는 거기에서 아마 반례가 발생할 거예요. 즉 cn이 허수가 나온다면은 얘가 1과 1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허수가 나오는 꼴이죠. cn이 1이고 dn이 1이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이고 dn도 1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an이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게 나올 겁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렴하지 않는 그런 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디귿이 거짓임을 밝히면 되고요. 이거 밝히는 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까지 보면서 발레를 한번 보시면 좋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an을 cn과 dn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아까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요거만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면 bn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치환필이죠. 치환필 해가지고 얘 cn으로 치환해봅니다. 그러면 bn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뭐로 하냐? 그렇죠. cn을 an으로 나눈 거. 이렇게 수렴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딱 그 목적지가 정해진 요놈들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bn이 an분의 cn인데 얘가 모두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하냐? 우리 수렴하면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누기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나누기에서는요,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돼요. 0으로 수렴하면은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그게 반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an이 지금 0으로 수렴하고 cn이 1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사정없이 0으로 가까워져 가니까 0분의 1 꼴이 나옵니다. 분모는 사정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는 계속 1로 가까이 가고, 분모가 계속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레 리미트 an이 이제 0으로 가는 꼴, 뭐 이제 상수로 수렴하는 꼴, 이런 꼴에서 발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을 했었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진입한별 판정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상당히 많아요. 진짜 확고한 개념이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 사실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풀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